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적자 공기업 연봉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요런 뉴스인데 지금 한창 협의 진행 중이죠. 노동계는 24.7% 오른 12,000원 요구하는데 너무 높으면 비정규직 직격탄 주장도 있습니다. 요 내용을 좀 보는데 요런 주장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일단은 노동계는 세게 부르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요런 거죠.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투쟁 띠두르고 저런 사람들이 최저임금 협상을 합니다. 비교적 좋은 직장에 다니는 노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월급 나오고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전적으로 저런 일만 하더라도 월급이 나오는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최저임금을 마구마구 올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좋은 직장 다니는 우리 임금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이런 사람들 일은 별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집회 나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은 고용주가 부담스러워서 우리 자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임금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냥 다니고만 싶다. 요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비정규직 직격탄 주장 받아들일 리가 없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마구마구 올라가는 게 능사는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서빙 로봇이 식당을 접수하고 실내 골프장, PC방 등등 전방위적으로 AI 로봇 이런 것들이 근로자를 대체하겠죠. 왜냐하면은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면 불가피하게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요것이 핵심 쟁점인데 요거 무시하고 임금 협상, 최저임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을 올려받는 것은 기쁜 일이겠으나 너무 올리다가 아예 잘리면은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모습과 상가가 굉장히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신도시 상가, 위례 신도시 같은 신도시 상가 공실이 엄청납니다. 요게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지요. 일단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월세를 부르니까 결론은 공실이죠. 조금이라도 월세를 받으면 좋은데 전혀 월세를 받지 못하고 관리비만 내고 있는 주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 공실, 실업자 발생 비슷하다 보겠습니다. 상가 분양가 10억입니다. 수익률 최소한 3.6%는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월세를 300은 받아야 되겠다. 그 300을 주장하다 보니까 뭘 해도 망합니다. 들어온 사람들 계속 망하니까 결국에는 공실이죠.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최저임금 인상을 합니다. 시간당 10,000원 올렸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인데도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자영업자들. 생산성을 보니까 시간당 10,000원입니다. 10,000원 주고 10,000원만큼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등 부대 비용이 나가고 나니까 부대 비용 더 나가니까 고용할수록 손해더라. 미고용하면은 돈을 벌더라. 고용한 사람들 자르니까 자르고 그냥 가족 경영하면 할수록 돈을 벌더라.
이렇게 되니까 월급 최저임금 올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잘리더라. 똑같죠? 상가공실하고 실업자 발생하고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상가공실은 언제든지 해결 가능한데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상가공실은 상가 주인만 정신 차리면 상가 주인만 정신 차리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됩니다. 분양가 10억이지만 내가 그냥 매매가 5억 요렇게 보겠다. 5억은 손해보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월세 150만 원 받으면 되죠. 300 포기하고 월세 150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나타나죠. 공실 해결 바로 됩니다. 그런데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죠. 최저임금 인상은 그 관련자가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한 사람들이 귀족 노조가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나서다 보니까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도시 상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도시 왜 상가만 폭망인가? 주택은 폭망했다는 소리까지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은 좀 망하기는 했지만 상가만큼 폭망 소리는 안 나옵니다. 상가가 진짜 폭망이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상가든 아파트든 그 기준은 그 시행업자가 매입한 땅값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만한 규모의 상가가 10억이면 요만한 규모의 아파트는 10억 정도 하더라. 10억 정도는 분양해야 된다. 요렇게 해서 수지를 맞추자. 또는 요만한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니까 상가 분양가는 요 정도 규모면 10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 요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시행업자가 매입한 땅값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요까지는 똑같은데 상가하고 아파트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상가는 임대를 놓을 때 전세가 거의 없죠. 전세가 거의 없고 월세로 승부를 바로 냅니다. 월세를 300 받으면 수익률 3.6%. 좀 많이 아쉽지만 뭐 그 정도 오케이 하면은 괜찮은데 월세 300도 지금 못 받는다는 겁니다. 300 내놓으니까 공실. 그 순간 상가 분양가 10억이 바로 붕괴가 되는 거죠.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월세 계약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상가는 지금 폭망한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요게 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크죠. 그 위험이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 보시면 분양가 10억인데 전세는 5억입니다. 사실은 임차인만 개이득을 본 상황인데 집주인들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을 모릅니다. 예전처럼 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괜찮게 계약했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 망했다 소리는 안 나오죠. 그러나 지금 시세가 10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세 10억이 시세 5억으로 근접해 갈 겁니다. 사실은 5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전세 5억이면 사실 매매가도 5억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아파트는 10억이다. 전세는 5억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재된 위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아파트에 엄청나게 지금 존재해 있는 상태이고 상가는 벌써 노출이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월세 계약을 하고 아파트는 전세 계약을 하니까 주로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알고 보면은 신도시 상가만 망한 게 아닐 겁니다. 상가, 주택 다 망했죠. 다 망했는데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망하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선호지역과 주거 선호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요소는 월세 계약과 전세 계약이 메인이다. 요 차이 때문에 사람들 체감이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상가만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상가와 아파트 매매가 형성 방식, 상가는 그냥 월세 수준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바로 정해집니다. 물만 붓고 끝나죠. 그런데 아파트는 전세 제도라는 것으로 운용이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물 붓고 기름 붓고, 그래서 착시 효과 때문에 매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전세 제도는 사라질 거고, 그러면 수직 갭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는 웬만하면은 매수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위험 요소가 노출 다 되어 있는 차라리 상가나 사무실 요런 거 매수가 차라리 안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요 그림을 보면은 저는 최저임금도 생각이 납니다.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 왜곡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진검승부 나겠죠. 생산성에 기반한 적정 임금이 시장 가격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해고당하는 사람도 없겠죠. 요게 정상이죠. 요게 정상인데 지금은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저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물 위에 기름을 부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제도하고 똑같죠. 임금 수준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고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주도 이 제도 때문에 고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도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반대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제도로 왜곡된 주택시장이랑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왜곡된 노동시장이랑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업 임금 인상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빚더미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랐다. 직원 연봉도 6.6% 상승했다. 민간 기업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간 기업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위가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인데 엄청나게 멋지죠. 이렇게 멋진 사무실은 흑자를 엄청나게 내는 회사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월세 한 50억 받고 이사를 나갈 겁니다. 정상적인 회사 같으면 적자 나면은 모든 비용을 절감하죠. 이사를 가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가설 건물로 이사 가고 월세 1억을 주겠죠. 그러니까 멋진 사무실 임대해 주는 대가로 한 달에 49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1년에 거의 500억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안 할 리가 없죠. 민간 회사라면. 그런데 주인이 없는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월급도 올립니다. 극소수를 위해서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다. 예로 목욕탕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빨간색 선이 매출인데 예전에는 직원 인건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내고 나서 약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도 올리고 직원 인건비도 올라가고 최저임금 때문에 가스요금도 폭등하고,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하니까 목욕탕은 폐업을 하고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도 실직을 하는 겁니다. 요게 다 극소수를 위해서 경제를 폭망시킨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스공사 직원들 복리후생과 연봉 인상을 위해서 가스요금 인상시켰다는 그런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 보시면 10년 전 가격에 지금 가격은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가스 요금이 이렇게 내렸는데
왜 적자가 났을까? 왜 적자가 났을까? 직원들이 퍼가져 갔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고임금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임금을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일한 성과나 양에 비해 특혜를 받는 집단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죠. 그래서 자영업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 다 어려운 겁니다. 다 힘들어지는 거죠. 공기업에서 특혜를 너무 받아버리면.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상승은 결국에는 수많은 상가 임대료의 하락을 부를 것입니다. 굉장히 규모 있는 상가는 괜찮을 거고 영세한 상가들일수록 임대료 하락될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좋아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임차인도 손해를 봅니다. 임차인도 손해를 보고 임대인도 손해를 보고 임차인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00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요렇게 임대인한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150 정도 가져갑니다. 도저히 알바 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 하락시켜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래도 장사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띵하는 거죠. 반띵. 임대료 25만 원 DC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도 예전보다 25만 원 손해를 보고 임대인도 25만 원 손해를 보고 이러한 형태로 그 누구도 이득 보는 사람 없는 임대료 하락을 부를 것 같습니다. 공기업, 특정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극소수를 위해서 경제 폭망하는 거죠. 제목 한번 더 읽어드리면 적자 공기업 연봉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씁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